오늘은 책 한 권을 공유하려고 그래요. 일단 제목은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고, 출판사는 에디터, 그리고 작가는 레이먼드 프랜시스. 그리고 전익주, 전혜령이 옮겼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산 거는 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처음 수술을, 조직검사하는 그 수술 말고 첫 번째 암 수술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집안에 암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암이라는 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처럼 요새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제 나이보다 어린 여자분들이 유방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도 덜어 있었고,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퇴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유방암 환자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닥터조 건강 이야기 있잖아요, 유튜버. 그분은 미국 기능의학 박사 조한경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썼던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냥 대사질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 생겼었는데, 그분이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그 세미나를 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이 책이 궁금해졌어요. 암의 스위치를 꺼라는 책을 사게 된 계기는, 이 책에서는 암 치료의 3대 요법을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외에 다른 치료법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권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요, 출판사가. 그리고 표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2가지 원인, 6가지 경로에서 찾는 암 예방과 치유라고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암에 걸리는 2가지 원인이 뭔지가 가장 궁금해서 한번 목록을 봤어요. 잠시만요. 감사의 말에 있던가. 목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건 2장, 질병은 세포의 기능 장애다 라는 이 장이 궁금했고, 그리고 영양의 경로에서는 음식 섭취에도 궁합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좋은 식습관이 답이다. 그리고 영양이 암 스위치의 켜기와 끄기를 통제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4대 유해식품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식습관이 많이 고쳤다고는 해도 가공식품을 즐겨 먹고 냉동식품을 좋아했던 그런 쪽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자나 빵, 그런 치맥 이런 것들은 끊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암을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독소의 경로라고 있어요. 일상에서 독소 노출량을 줄이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몸속에 쌓인 독소 해독의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지금 반 정도 봤는데 앞에서 그냥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만 오늘은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일단은 작가 프랜시스가 정립한 한 가지 질병, 두 가지 원인, 아까 말씀드렸죠, 컨셉. 그리고 건강 또는 질병의 6가지 경로라는 개념은 건강을 창조하고 암을 중단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그걸 제공한다고 해요. 그는 암을 다루는 것을 자동차 시동을 켜고 운전하는 것에 비유한다. 당신이 자동차 조종법을 익힐 수 있듯이 암 조정법도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암을 차고 안에 가두어 놓고 암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암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하며 전이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상하지 않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만 읽어드릴게요. 다행히 나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덕분에 병의 진행을 멈추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싶어 하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기회만 준다면 몸은 건강해질 것이다.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주고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치료의 정답은 신체 세포들에게 그것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주고 독성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주류의학은 병을 예방하려 하지 않는다. 병의 증세가 나타난 후 치료를 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하며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우리에게는 건강관리 산업은 없고 질병 산업만 있다. 암이 거의 재발하는 이유는 암을 생성하는 과정이 여전히 작동 중이기 때문이다. 암을 이기려면 당신은 그 작동 스위치를 꺼야 한다.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결핍과 독성이다.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세포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거는 일종의 영양 결핍과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1장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서는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체계는 이런 세포들을 찾아내 파괴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로 인해서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백혈구가 우리 몸에 소량씩 배출되는 암세포를 죽임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강화가 돼요. 그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정크푸드, 건강에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말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독소와 전자기장, 홍수 속의 삶,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 방식, 운동 부족, 인공 조명의 노출, 그리고 건강을 훼손하는 의학적 치료, 이 모든 것이 우리 면역체계를 상하게 한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식습관, 환경,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 변화는 우리 세포들에게 공급 가능한 필수 영양소 양을 줄이고 그 대신 독을 채워 넣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가치유 능력을 손상한 것이다. 인공화학물질과 엄청난 양의 정제설탕, 표백 밀가루, 가공된 기름 등이 우리 식단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의 식품에 들어있는 절반 이상의 칼로리는 우리 유전자가 진화해 오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빵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버터와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요. 우유도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염증을 일으켰고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냈다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고 암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암을 유발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있다. 암은 오늘날 우리 삶의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암 유발 조건들을 원점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원인을 다루면 문제는 해결된다. 신체 내부 환경을 암을 유발하는 환경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꾸고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배우며 어떻게 독소 유입을 줄이는지, 어떻게 건강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배우면 된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식습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하면 내 몸에 나타났던 질병들이 없어진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했고 어떻게 암의 스위치를 끄고 암의 진행을 멈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마사라는 사람이 암에서 벗어났던 가장 큰 노력이 이거라고 해요. 건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지고 그것에 대해서 암의 스위치를 끄고 암의 진행을 멈추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공부라는 게 되게 거북스럽잖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런데 건강 공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암기했던 방식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득한다 그래야 되나? 취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쫙쫙 뻗어나가는 연관성들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강 공부를 그렇게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암에 대한 현대의학의 오해라는 구절을 보면 암이 몸속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있다는 말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문제는 암이 몸속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몸에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에 한번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밑에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은 전신의 병이고 몸 전체의 문제다. 비정상적인 신진대사는 몸 전체에 암을 유발한다. 암은 잘라내거나
독을 가하거나 항암을 뜻해요. 혹은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워버리는 건 방사선 치료를 뜻해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세포의 기능 장애라는 한 가지 질병만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요. 암이 나타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 기능 장애로 인해서 암이 발생된 거니까는 이 세포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여기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일단은 저의 식습관을 반성하게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한번 구절을 다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줄쳐놓은 것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먹지 말아야 할 4대 유해식품과 피해야 할 음식들이에요. 가장 크게는 설탕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었나? 설탕이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네. 거의 4장이네요. 그 밀가루도 안 좋은가 보네. 4장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공된 기름 다 안 좋네요. 그리고 가공된 기름, 밀가루, 설탕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도 안 좋다고 해요. 이거는 한번 시간을 내서 다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 어떤 소금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글루탐산염, 이 글루탐산염은 MSG를 뜻해요. 우리 MSG 많이 먹죠. 조미료 MSG.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GMO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고 주말쯤에 시간을 내서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 중에 가장 큰 단락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4장은 통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4장을 읽는다고 해서 출판사에도 저작권 얘기가 나오려나? 일단은 이거는 제가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줄 쳐져 있는 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날 한번 공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한쪽 가슴을 완전히 도려내고 유방 재건수를 받은 유방암 환자분들, 그리고 암이라는 병을 지금 현재 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봐서 당뇨나 그리고 심한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났던 책이 음식이 나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꼭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 책은 북카라반에서 개정을 했고 개정판을 냈고 오세은이라는 작가가 만든 책이에요. 이거는 초판도 갖고는 있는데 초판보다 내용이 좀 더 풍성해졌어요. 책이 2배는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 개정판으로 한 번 더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의 약속 중에 하나가 8월 달에는 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는 책과, 그리고 음식이 나다라는 책을 완독을 하고 잘게 씹어 먹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제 채널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동네 건강상담소를 한번 꾸려볼까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